오늘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020년 11월 19일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 targets Michigan in his ploy. ploy라는 말은 그의 장난질, 음모입니다. 음모. subvert 하면 뒤집는다는 거죠. sub하면 완전히 뒤집다. 선거를 뒤집기 위한 그의 음모 속에서, 모의 속에서 미시간을 겨냥하고 있다. 다 아시다시피 선거인단에 문제가 될 때는 각 주별로 공화당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겠다라는 획책인데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brazen step, 좀 뻔뻔한 조치로서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치로서 대통령이 미시간주의 공화당 리더들을 초대했습니다. 백악관으로. 주 상원 의장과 주의 그 하원 의장 공화당 출신들인데요. 그들 뽑아가지고 선택해서 백악관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 정부 또는 주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연방 의원이라든지 연방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흔한데요. 미시간에서 어떻게 한번 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를 설득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 의원들이 주 의원들이 선거인단을 확정할 수 있거든요. 논란이 될 경우에는요.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주로 하여금 존 바이든의 윈을 certifying 인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서 백악관 리더들을 미시간주 리더들을 초청했다는 소식이고요. 이제 끝까지 버티려는, 어떻게 보면 참 안 됐습니다. 원래 이런 터무니없는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기의 방식을 유지해 나가죠. 결국은 뭐 제3세계 국가 독재자들도 죽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런 불행한 경우가 많고요. 트럼프도 아주 끝까지 버팁니다. The effort to undo the vote 하면 했던 걸 다시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 결과를 어떤 무효로 하려는, 취소하려는 노력이 all but은 거의 이런 뜻이죠. 거의 실패할 것은 확실하다. 심지어 많은 트럼프 allies, 동료들도 concede,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를 무효로 하겠다는 노력은 거의 확실히 실패할 겁니다. 이미 여러 주에서 법정에서의 디피트를 겪었죠. 한 번도 트럼프한테 유리한 소송을 걸었던 수많은 주에서의 소송들도 기각된 경우가 많았고요. 조지아주에서는 이제 재검표를 했었죠.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했는데 다시 한번 바이든의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트럼프의 어떤 엘렉션 오버턴 뒤집는 거죠. 아까 undo라는 말 썼어요. 여기 undo라는 말 썼죠. 이렇게 그것 같은 거예요. overturn. 또 이제 subvert라는 말 썼어요. 아까 뒤집다. 다 같은 subvert, 그다음 undo, overturn 다 같은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 시도야말로 정말 unparalleled, 평행선을 찾을 수 없다. 미국 역사에서 견줄 수 없는 정도의 것이다라는 거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override 하면은 한 번 더 뒤집는 것이죠. 또 overturn하고 좀 유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어떤 푸시죠. 각 주들로 하여금 선거인단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의원들로 하여금 유권자들의 의지를 override, 뒤집으려고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푸시하고요, to prevent, 막으려고 하는 거하고 주 의원들로 하여금 get, 얻으려고 하는 거, 시키는 거죠. 유권자들의 의지를 뒤엎으도록 시키는 그런 대통령의 푸시가 정말로 brute, 아주 생생한 정치적의
과감한 사용이다. 야만적이라는 정치력의 어떤 도에 지나치는 audacious. audacious 이제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과감한 사용이다라는 것이죠. 아주 야만적 정치력을 마구 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가 어떤 선거인단 과정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100% 책임이 없는 totally irresponsible, totally irresponsib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 터무니없이 책임 없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고요. 이거 이제 judges, 판사들이 즉 각 소송에 걸린 담당하는 판사들이요. 각각의 불규칙한 현상들, irregularities, 뭐 선거 개표라든지 선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불규칙한 과정들이죠. 그런 좀 비정상적인 것들 때문에 선거 결과를 절대 뒤집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책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정치 대학 교수인 정치 작가가요 글을 쓴 책이 있는데 ballot battle 해가지고 선거인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동안 대통령 선거들의 어떤 위법성 그거를 이제 쭉 역사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한 번도 제대로 그 판사들이 선거인단의 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그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Making the most of the gaming, coming Biden boom 하면은 바이든 붐, 다가오는 바이든의 전성기. 이 폴 크루그만은 바이든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상당히 합리적인 그리고 분석적인 경제 관계자, 관료들이 잘 이끌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바이든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기사에서는 미국 경제가 바이든 밑에서 제대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인데 트럼프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뻥치고 혼자 잘했다라고 나서지는 않을 바이든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게 경제적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자트 알리라는 몇 개월마다 이제 글을 써서 우리가 이제 컨트리뷰터라고 그러거든요. 기고문을 쓰는 사람들인데요. 극작가이기도 하고요. 변호사이기도 하고 칼럼니스트입니다. 상당히 다재다능한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슬람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경험을 그리고 있어요.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손을 뻗어서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보수 얘기도 좀 듣고 트럼프 지지자들 얘기를 좀 들어봐라.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헛것이었다는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컬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땡스기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요. 여기서는 4 yea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court. 법정에서의 트럼프 행정부의 4년. 아주 법적인 어떤 법원에서의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대통령의 4년이죠. 한 단어가 내 머릿속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요. 소위 mean하다, M-E-A-N, 야비하다는 그 에피소드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원에서의 투정은 야비하기 짝이 없는 야만적인 정말 그러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단어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집에서 심심하시면은 zillow.com이라고 그래서 미국 부동산 사이트죠. 진로를 통해서 서핑하는 것이 우리 당장엔 지금 필요한 하나의 escape, 탈출 방법입니다. 전 세계를 한번 집을 돌아다녀 보는 것이죠. 제가 하나 찾아놨었는데요. 자, 이런 거를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이런 집이 이런 수영장이 있는 그럴듯한 피닉스의 집이요. 2억 5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딴 나라 같은 얘기죠. 한국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진로 서핑하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필요한 하나의 탈출 방법인데 scrolling through real estate listings far flung 멀리 떨어져 있는 목적지죠. 먼 목적지의 부동산 목록들을 한번 스크롤링 하는 것이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나 지금 사는 방법이 아닌 다른 대안적 삶을 상상해 보는 방법이다. 여행은 못 가지만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 집에 앉아서 다른 세계를 한번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이사 가든 안 가든 간에요.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다른 대안적 삶, 다른 삶을 한번 꿈꿔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zillow.com 가시면은 미국 전체 시장, 전 세계 부동산 시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천정부지로 솟았던 우리나라의 집값들에 비해서 여기서 위로를 찾아볼 수 있고요. 나중에 거기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거 보시면 로라 트럼프 will be the next Trump on a ballot. ballot 하면 투표용지죠. 2022년 상원 노스캐롤라이나 그녀가 태어난 노스캐롤라이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원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누가? 트럼프 대통령 둘째 아들 도로 인러 하면은 법으로 맺어진 딸 며느리죠. 38살인데요. 피지컬 트레이너 출신인 겸 이렇게 결혼했었는데 에릭 트럼프라는 가장 유명하지 않은 트럼프의 자식입니다. 그 부인인데요. 상원의원으로 이제 자기가 출마하겠다. 여자 상원의원으로서 이제 과연 트럼프 가문의 트럼프의 선거에서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원으로 또는 책임자로서 트럼프의 그 대통령의 선거 전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선거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이 여성이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된다면 상원의원은 미국 각 주별로 2명씩 아주 막강한 뭐 거의 주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지사하고 상원의원 둘하고는요. 이 사람이 되면 이제 트럼프의 지지 세력 7,300만 명이나 트럼프가 사실 2016년보다 1,000만 표를 더 얻었습니다. 표를요. 그래서 그런 막강한 지지세를 업고 트럼프의 같이 트럼프 가문에서 정치적 인맥이 등장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로라 트럼프 며느리. 자, RSV Observatory가 우주의 거대한 눈이었던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었던 것이 is going dark 깜깜해질 것이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천문대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요.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천문대거든요. 아주 유명한 아레스보 observatory 천문대예요.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의 라디오 텔레스코프 무전 망원경 천문대 무정 망원경이 무너지기 전에 has to come down 내려와줘야 된다. 즉 이걸 지지대 이런 것들이
케이블들이 이제 여러 그 엔지니어들이 조사해보고 연구해봐서 수리가 되느냐? 수리해도 기능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와르르 그냥 케이블이 무너져서 그동안 케이블 선이 빠지고 그 태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태풍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 것이 좀 약했죠.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이미 기능을 정지시켰다 해서 이제 철거한다. 플로리다 남부대학에서 이제 주로 여기 천문대를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아주 귀했던 수십 년 동안의 우주를 바라봤던 눈이었던 천문대가 지금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